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10년물 금리 급등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이성적이지 않나요? 항상 무언가를 투자를 할 때 수급적 관점에서 이제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죠. 사실 장기물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 채권이라면 미국의 경기와 물가가 점점 하향 안정화 될 거라는 생각이나 경착륙으로 긴 듀레이션을 선택해서 금리 하락기에 수익률을 많이 먹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했을 거고, 역시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펀더멘탈이 같이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가격대에서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장기 투자자들도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사실 GDP와 이제 명목 GDP와 인플레이션인데, 현재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즉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었을 때 재정 적자가 거의 8조 달러가 올라가고, 관세와 기업 감세로 인한 채권을 빚을 더 내야 되는 미국 재정에 좀 더 악화되는 그런 관점으로 10년물 금리와 미국 채권 가격은 훨씬 더 싸져야 되고 금리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는 트레이딩으로 숏 포지션의 헤지 펀드들은 이번 금요일에 시장에서 이제 비이성적으로 금리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내려갈 것인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하향 안정화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이 관점에서 더 투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적자에 대한 이자를 연간 1조 달러 이상 내야 하는 미국 재무부와 이번에 24, 25년 1분기 재무부 Q&A를 보면 제닛 옐런은 확실히 장기물 금리의 상승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국채 발행량을 줄였고, 그 중에서 장기채 물량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채권 금리는 급등했다는 걸 보면 헤지펀드 트레이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어떤 트레이딩은 현물은 채권을 보유하고요, 선물로 숏을 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선물로는 좀 먹고, 현물은 이제 타격을 받을 때 이제 금리 차로 이제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 미국 대선 주간에는 또 장기물 채권 입찰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화요일에 3년물이 있고, 수요일에는 10년물, 목요일에는 30년물 최소 중장기 채권 발행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음 주에 장기물 금리를 올렸을 때 싼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전략이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 7년물 발행 때 수요가 완전 좋았었거든요. 그걸 또 감안한다면 시장에서는 채권 수요가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좀 인위적으로 채권 금리를 급등시켜서 싸게 채권을 사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거라는 생각 중에는 노동시장이 점점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농업이 12,000명 정도로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으로, 또 이제 호텔들이 미국에 있는 꽤 많은 호텔들이 또 파업을 했잖아요. 비농업 고용이 급감했다는 것은 또 실업률과 전월과 같은 수치로 4.1%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실업률 데이터를 사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월별로 발표되는 발표치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쨌거나 가계 조사를 하고 기업의 어떤 페이롤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확하지 않겠지라고 이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차 범위가 너무 큽니다, 사실. 그럼에도 발표되는 헤드라인에 의해서 시장이 파멸적으로 단기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매년 8월과 2월에 발표되는 QCW를 보면 이번에도 8월에 발표됐었던 81만 명의 고용 숫자가 덜 이제 고용되었다는, 감소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내년 초에 2월에 또 확정치가 나올 텐데 그때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비농업 고용지수나 실업률은 한 달의 변동성이 큰 지표라고 한다면 QCW는 그 사후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데이터긴 하지만 정확하게 실업보험 가입자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업률을 볼 때 우리는 민간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번에도 정부 주도 일자리가 4만 명으로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민간 단에서 이 경기가 좋다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채권을 찍을 필요 없고 세금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채권 금리 급등과 재정 적자 악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건,
미국 언론들은 정말 트럼프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실 언론이 민주당이 좀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원래 또 블룸버그나 뉴욕타임즈나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트럼프 트레이드나 재정 적자나 금리 급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액션에 기인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2016년에 트럼프 1기 때, 그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채권 금리가 갑자기 하루 만에 60pp 급등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고, 또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과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쌍두마차로 양적 완화 돈풀기 시대라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재정 적자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우리는 재정 적자를 내는 것만큼의 경제 규모도 커지는 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정 적자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만큼 세수가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또 커버가 되는 거고, 또 연준이 재무부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게 둘이 같은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려막기 식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재정 적자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평이하게 2% 내외로 움직였던 걸 보면 저는 MMT 이제 현대화폐 이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주머니에 꽂아주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물가가, 또한 이제 공급망이 갑자기 뭘 사야 되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원인은 좀 많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노동시장을 가늠할 때 구인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구인구직 발표가 744만 3천만 건 정도로 이제 구인율이 4.5%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4.5%의 구인율을 기점으로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 지난달에 이제 800만 건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게 또 점점 하향 조정이 되고 780만 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구인구직이 높게 나오지만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을 때 하향 조정이 되는 케이스가 진짜 많잖아요. 이번 발표도 해고율이 높아지고 또 비자발적 퇴사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또 의미를 두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사람들은 또 구인율이 낮으니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자발적 퇴사를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또한 비농업 일자리가 계속 높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경지대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미국은 구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굳이 그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구하기 힘들다면 굳이 넘어오지 않는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WTI 100불 이상부터 지금은 69불 선으로 안착했어요. 물론 오펙이 계속 감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쟁 이슈들과 또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앞으로 원유의 수요가 갑자기 다시 턴어라운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도 원유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또 12월부터 증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에너지 가격들은 점점 이제 전년 전월비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물가를 더 낮출 거고요. 서비스 물가를 제외한 공산품 가격들은 다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가 점점 떨어질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가 상승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보면 현재 금리 급등을 부르고 있는 요소들은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그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채권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올해는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진 않지만 내년에는 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성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